33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1. 상형자 2. 지사자 3. 회의자 4. 형성자를 배째해서 한자 문화권의 자전을 발가벗깁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훈민한자의 육서 구별하기. 주감선생. 지난번에 한자의 제자 원리가 되는 육서에서 창제의 원리인 1. 상형자와 2. 지사자와 결합의 원리인 3. 회의자 4. 형성자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기초한자의 육서를 구별하여 판정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 오늘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기초한자 390자를 바탕으로 그 한자의 육서가 1. 상형자 2. 지사자 3. 회의자 4. 형성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한돌자님이 차례차례 보기를 들어서 차례로 1. 상형자와 2. 지사자와 3. 회의자와 4. 형성자를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육서를 판정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합시다.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보기로 나무목이 있습니다. 육서에서 한자의 창제 원리인 가, 상형자는 사물의 형상을 추상하여 점획의 부호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나무목은 상형자입니다. 여기에 나무목의 자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사자는 사물의 형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곧 형상이 없는 수량이나 위치 따위를 한자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지사자는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를 부호로 사용하여 한자를 창제하는 방법이고, 보기로 근본본이 있습니다. 나무목 더하기 한일은 근본본에서 한일은 한일의 하나 한 첫째라는 뜻이 아니고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쓰여 나무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근본본, 뿌리본의 자원이 있습니다. 육서에서 다 회의자는 결합의 원리로 둘 이상의 글자의 뜻을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세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기에 불규칙적에서 클대와 불화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새로운 글자의 모양에 어울리게 그 모양을 변형하였습니다. 크게 클대, 타오르는 불길, 불화의 빛깔이 푹다는 뜻이고 새로운 모양으로 불글적이 되었습니다. 불글적에서 클대나 불화의 어느 한쪽이 음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형성자가 아닙니다. 불글적은 회의자입니다. 다음 자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형성자는 둘 이상의 글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세 글자를 만들 때 한쪽은 뜻을, 다른 한쪽은 뜻과 음을, 한문 교과서는 한쪽은 뜻을, 다른 쪽은 음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토론하겠습니다. 말글청에서 물수는 한자의 변에 쓰이며 물의 뜻이고, 푸를 청은 청이라는 음과 푸르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말글청은 형성자입니다. 2. 설문해자와 육서가 다른 한자가 많아요. 주감선생, 설문해자에도 육서가 나와 있고 동어하나사전에도 한자에 육서가 나와 있는데요. 한돌자, 그렇지요. 설문해자에 육서가 있습니다.
허신이 불이하여 큰 글자로 나타낸 부분에는 매우 드물게 육서를 나타내었습니다. 단옥제가 주석한 곳에는 육서가 있으나 한자마다 육서를 다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육서를 나타내지 않은 글자가 더 많습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설문해자와 우리나라 동화 한안사전과 호민한자의 육서가 대체로 일치하는가요? 한돌자, 글쎄요. 물론 육서가 일치하는 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문해자와 동화 한안사전과 호민한자는 안타깝게도 육서가 다른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의 자료를 배치해서 육서의 판정을 발가벗겨야 해요. 주감선생, 호민한자 교재에서 초등 호민한자와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에는 육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호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5급, 4급, 3급과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과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에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육서를 나타내었지요. 그래서 새로 기초한자 학습편의 390자에 대한 육서를 나타내어 본 것이지요. 한돌자, 그렇습니다. 호민한자의 기초한자에 대하여 설문해자와 동화 한안사전과 호민한자의 육서를 비교하여 육서의 판정이 다른 한자를 뽑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설문해자와 동화 한안사전과 호민한자의 육서를 비교하여 옥석을 가려보기로 하겠습니다. 3. 호민한자와 육서 판정이 다른 한자. 주감선생, 설문해자나 동화 한안사전에서 지사자를 회의자라고 잘못 나타낸 한자가 많은가요? 한돌자, 그렇지요. 왼쪽에 펴는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표제자 390자의 육서 판정에서 서로 다른 한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쪽에 3-2, 3-3이 있어요. 왼쪽의 표는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여서 미안합니다. 이는 워드 프로세서나 한글 등 어떤 문서 제작 프로그램에서도 타자가 되지 않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래픽으로 일일이 제작하여 부분 글자를 넣어서 편집한 문서입니다. 다음 연구자를 위하여 표제자 찾기에 매우 힘든 설문해자의 쪽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수는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편의 390자의 1년 번호입니다. 여기는 기초한자 학습편 표제자 390자의 육서 판정에서 서로 다른 한자를 나타내는 3-2와 3-3입니다. 여기에 표제자가 있고 수는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순이고 여기는 설문해자의 쪽수입니다. 그리고 설문은 설문해자, 동화는 동화한안사전, 호민은 호민한자입니다. 여기에서 더 연구하실 분은 이 동영상 강의를 잠깐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4. 호민한자, 기초한자의 육서 판정.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390자에 대한 육서의 판정은 호민한자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다음 URL을 클릭하면 이 육서 판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육서 판정의 비교, 설문해자와 동화사전과 호민한자의 비교, 호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390자. 설문해자와 동화 한안사전에는 육서 판정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설문해자 이래로 2000여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서 자원 판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감선생, 이렇게 육서 판정에 오류를 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한돌자, 그것은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자원의 원리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자원 해석에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자원 해석의 오류를 범함에 따라서 육서 판정이 틀리게 됩니다. 구음민 한자의 자원 판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옳다고 판단하고 이해할 것이며 점차 대중이 시인할 것이며 언젠가는 한자 문화권에서 공인될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육서의 판정이 서로 다른 한자를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설문회자는 이런 지사자를 왜 회의자라고 하는가요? 한돌자, 설문회자나 동화 한안사전에서는 그냥 가, 한일 더하기 클 대는 하늘천이 되므로 회의자라고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나 오른편 하늘천의 자원을 보면 하늘천은 한일 더하기 클 대에서 한일이 하나의 뜻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한일이 불특정 사물인 하늘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쓰입니다. 하늘, 한일이 사람, 클대의 머리 위에 끝없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어 한일은 하늘이고 클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일 더하기 클대는 하늘천, 곧 하늘천입니다. 하늘천은 명약 관화한 지사자입니다. 우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자원풀이를 읽어보면서 육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민한자에서 보기로 몇 글자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디촌에서 점주는 맥박이 뛰는 곳이라는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이므로 마디촌은 지사자입니다. 다음 자원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뻗칠극은 아래 그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강물 양편의 강둑이라는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의 나룻배를 결합한 글자입니다. 뻗칠극은 강물 양편의 강둑 사이를 가리키는 두의 모양의 나룻배가 건너다니는 뱃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뻗친다는 뜻에서 두의 더하기 배주, 배주의 획질만 나질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뻗칠긍의 본자이고 뻗칠긍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뻗칠긍이 되므로 뻗칠긍은 지사자입니다. 육 상형자에서 지소자를 드러내어 만든 지사자도 있어요. 세조의 머리에서 한일은 불특정 사물로 새의 눈을 가리키는 지소자입니다. 까마귀는 몸도 검고 눈동자도 검어서 눈동자가 안 보인다는 것을 세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불특정 사물로 새의 눈을 가리키는 한일을 줄여서 까마귀오가 되었습니다. 까마귀오는 지사자입니다. 지금까지 상형자에 지소자를 더하여 지사자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반대로 까마귀오처럼 상형자에서 지소자를 덜어내어 지사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토에서 불특정 사물인 토끼의 꼬리를 가리키는 점을 덜어내어 덫에 걸린 토끼가 꼬리만 잘리고 달아나 죽음을 면한다는 뜻에서 면할 면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까마귀오처럼 상형자에서 지소자를 덜어내어 지사자를 만든 경우로 면할 면은 지사자입니다. 벼화는 벼이삭과 벼포기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상형자입니다. 벼화에서 위쪽에 짧은 비침이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벼이삭을 가리키고 여기에 벼포기와 결합한 글자이므로 지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상형자가 더 논리에 맞는 글자입니다. 일찍 죽을 요는 갑자기 한쪽으로 머리를 떨구고 사람이 죽은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상형자입니다. 그러나 짧은 삐침이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쓰여 사람이 머리를 떨구고 죽은 사람을 나타낸 지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글자입니다. 일찍 죽을요는 상형자가 더 논리에 맞습니다. 7. 이런 상형자를 왜 동아한안사전은 회의자라고 하는가? 한돌자, 다음 한자는 회의자가 아니고 상형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술두루미의 모양을 추상은 형상을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추상하여 대전의 글자가 되고 다시 소전의 글자로 변천하였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다시 해서로 변천하면서 아가리의 모양은 한일 모양으로, 목 부분은 입구 모양으로, 술과 몸통은 밭전의 모양으로 술두루미에 술이 가득 찬 것을 상형하여 술 가득 찰복이 되었으므로 상형자입니다. 가득 찰복은 한일 더하기 입구 더하기 밭전의 뜻을 그대로 결합하면 술 가득 찰복의 뜻이 될 수가 없으므로 회의자가 아니고 상형자입니다. 다음 노래학도 같은 이치로 백은 흰백의 뜻이 아니고 북통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그 양쪽에 두 작을요는 작을요의 뜻이 아니고 북을 맨 줄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나무 받침대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나무목으로 나타낸 상형자입니다. 겉보기로 보이는 작을요, 흰백, 작을요, 나무목의 뜻을 그대로 결합하여 즐거울락으로 자원을 풀이할 수가 없으므로 회의자가 아니고 상형자입니다. 아래 야갈약은 한눈에 보이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있는 어린 새의 상형자입니다. 야갈약을 세로로 나눈 모양의 두 개의 한자는 각각 어린 새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상형한 부분 글자일 뿐입니다. 왼쪽 날개 더하기 오른쪽 날개는 야갈약으로 회의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판단이고 야갈약은 상형자입니다. 묶을 속에서 입구는 입의 뜻이 아니고 나무 다발의 둘레를 끈으로 둥그렇게 묶은 모양을 나타내어 묶을 속, 나무목 더하기 입구는 묶을 속이 되었으므로 회의자가 아니고 상형자입니다. 소전의 동그라미 모양의 부분 글자는 해서에서는 모든 한자가 네모 모양으로 변천하였습니다. 나무목과 입구라는 뜻을 결합하여 묶을속이라는 자원풀이를 할 수가 없으므로 회의자가 아닙니다. 가운데 양은 긴 장대의 양 끝에 물통을 매단 모양과 물을 깃는 사람을 나타낸 상형자입니다. 긴 장대의 양 끝에 물통을 매달아 물을 깃는 사람은 장대의 한가운데를 어깨에 메어야 기울지 않는다는 뜻에서 가운데의 뜻이므로 가운데 양은 상형자이고 두 가지 한자를 결합한 회의자가 아닙니다. 머무를림은 어떤 장애물을 나타내는 모양과 그 장애물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상형자입니다. 전설을 보면 장애물을 나타내는 일부분의 상형자는 덮을멱과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전서가 다르므로 다른 글자이고 덮을멱이 아니므로 회의자가 아니고 상형자입니다. 덮을 알은 아래의 자원풀이처럼 겹쳐서 덮은 뚜껑과 그 밑에 받쳐진 그릇의 모양을 추상한 글자이므로 상형자가 맞고 회의자가 아닙니다. 조감선생, 그러면 이와 같은 이치로 상형자를 회의자로 잘못 판정한 글자가 더 있는가요? 한돌자, 예, 매우 많이 있어요. 더 깊이 연구하실 분은 앞에 육서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독립 글자를 두 번 겹친 글자는 회의자가 맞아요. 그러나 대나무죽은 대까지개 두 개를 한꺼번에 상형한 글자라기보다는 대까지개를 두 번 결합하여 대까지개
더하기 대까지개는 대나무죽이 되고 그 뜻도 여러 개의 대까지가 뻗어 있는 대나무라는 뜻이 되는 글자이니 회의자가 맞고 상형자가 아닙니다. 수풀림도 나무목을 두 개를 한꺼번에 상형한 글자라기보다는 나무목을 두 번 결합하여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은 수풀림이 되고 그 뜻도 여러 개의 나무가 우거진 수풀이라는 뜻이 되는 글자이니 회의자가 맞고 상형자가 아닙니다. 이런 글자의 육서에 대한 판정은 원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편의 표제자에 대한 자원해서 읽어보시고 따져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화사전이나 설문해자에서 잘못 판정한 한자는 원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편에서 자원해설을 읽어보고 연구하십시오. 아직 훈민한자의 판정이 모두 완벽하다고 공인된 것은 아니며 훈민한자에도 오류가 있으면 강호재연의 질정을 학수고대합니다. 주감선생, 그런데 한돌자가 훈민한자에서 나타낸 육서가 맞고 설문해자와 동화한안사전이 오류를 범한 것은 확실한가요? 한돌자, 그렇습니다. 원민한자의 자원해석이 한자의 제자 원리에 맞기 때문에 기초한자 학습편에서 육서를 판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자원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하기에 애매한 글자가 수요는 적지만 들어 있습니다. 주감선생, 원민한자 강의 급수편 교재나 중고등학교 한자 자습서의 육서는 틀림이 없는가요? 한돌자, 아니요. 훈민한자 교재를 처음 저작할 때 설문해자와 동화한안사전의 육서를 철석같이 믿고 치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보니 오류가 매우 많더라고요.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얼굴이 달아오르지만 어떤 해결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훈민한자 네이버 카페에 하루빨리 정오표라도 만들어 올리려고 해요. 주감선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천 년을 이어온 한자 문화권의 육서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까요? 한돌자,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려면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논문을 써야 하겠죠. 여기서는 기초한자학습편의 390자에 대하여 판정한 것을 혼민한자 네이버 카페 회원이나 유튜브에 혼민한자 천일자와 시청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감선생,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려. 수천 년간 한자 문화권에서 육서의 오류를 저질러온 판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미약하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네 그려. 한돌자, 그렇지요. 만일에 훈민한자를 공부한 학생이 대학 입시 외국어 영역 한문 시험에서 훈민한자에서 배운 대로 하늘천의 육서를 지사로 썼다가 다른 모든 한문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재에서 회의가 정답이라고 하니 구제받기가 어렵겠지요. 피해 학생이 아무리 명확하게 지사자라고 설명을 해도 마이동풍이요 위덕경일 것입니다. 한국사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 때문에 일제가 왜곡한 한국사는 아직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해요. 모든 한문학과 교수, 한문교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저수한 한문 교과서를 부정하기를 몹시 싫어합니다. 어쩌면 틀린 줄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고집불통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늘천이 지사가 정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늘천은 지사라고 답을 적고 오답 판정을 받아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잘못 판정한 육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타이완 등
한자 문화권에서 바로잡혀야 해요. 이것은 훈민 한자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34일 밤 이야기 훈민 한자 천일야화는 육아에 공자님 나오세요. 성인 청문회로 모십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